화장실을 찾을 여유조차 없어서 오죽하면 저렇게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저렇게 입으로 손가락으로 똥을 싸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안쓰러우니까 그런 단순 악플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지우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맨날 누군가가 우리 집에서 똥을 싸고 가. 그거는 또 얘기가 다르지. 예,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오늘 결혼식을 가야 돼가지고 오전에만 예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전에 예약 받고 그리고 결혼식을 가기 전에 잠깐 짬이 나가지고 그동안 제가 샵에서 사용을 했던 에어브러쉬를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에어브러쉬가 참 쓸 때는 편한데 이 청소하는 게 귀찮아. 그래가지고 막 마지막 타임 예약이라든가 그럴 때는 귀찮아갖고 청소를 못하고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꼭 이렇게 나중에라도 시간을 내서 한꺼번에 이제 다 닦아줘야 되는 이 작업을 해야 되죠. 이거를 매일매일 쓰고 닦아놓고 이게 버릇이 되면 참 좋은데 그러기엔 요즘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다가 오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시간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에어브러쉬를 청소를 할 거고 에어브러쉬를 청소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최근에 우리 고객님 중에 이런 걸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악플이 신경이 쓰이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악플이 신경이 쓰이는지, 그리고 그런 걸로 상처를 많이 받는지, 그리고 실제로 악플이 많이 달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거를 물어보셔서 제가 뭐 엄청난 대형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한지 지금 횟수로는 3년 됐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 번도 이 얘기를 유튜브에서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고객님들한테는 꽤 자주 했던 얘기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는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당연하지. 뭐 구독자도 뭐 100명도 안 되고 내가 이제 하고 나서 주변 친구들한테 나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뭐 구독해줘 이렇게 선전을 해도 뭐 한 20명?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회수도 별로 높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댓글 같은 것도 당연히 안 달렸었죠. 댓글도 안 달리고 그랬었는데 언젠가였지 한 100명 넘을 때였나? 100명 넘을 때부터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은 싫어요가 꾸준히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꾸준히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버린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누굴까?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을 찾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왜냐면은 유튜브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될 때부터 내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꾸준히 싫어요를 누른다라는 거는 내 주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충격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너무 알고 싶고 찾아내고 싶고 그렇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영상을 새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조회수가 몇 오르기도 전에 득달같이 와서 싫어요부터 찍는 거야. 지금은 그 싫어요 개수가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냥 좋아요가 몇 개 찍혔고 뭐 싫어요가 뭐 싫어요 버튼은 있지만 싫어요가 몇 개가 찍혔는지가 안 나오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동영상 관리자 모드에 가면은 또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부러 가서 찾아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와서 싫어요를 빠르게 누르고 가는 사람이 한 3분 정도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 물론 싫어요가 항상 3개만 있다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이제 나를 이제 구독, 싫어요, 알람 설정을 해놓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잖아요. 근데 구독, 싫어요, 알람 설정을 해놔서 내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와서 이제 싫어요부터 받고 보는 사람이 이제 뭐 그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 한 명이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 신경이 쓰였어요. 도대체 누군데 나를 이렇게 싫어할까? 내가 유튜브 하는 걸 싫어하나? 아니면 나를 싫어하나?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지는 않을 텐데 도대체 누굴까?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지인일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거를 알고 나면 굉장히 충격받겠지. 배신감 느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의심하고 하여간 진짜 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 그랬었는데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냥 좀 한심한 느낌?
왜냐면은 싫어하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잖아요. 막 이것도 꼴보기 싫고 저것도 꼴보기 싫고. 예를 들어서 싫어하는 연예인이 있다고 쳐봐요. 그 안티팬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수 누구를 싫어해, 뭐 홍길동이란 가수를 싫어해. 그 홍길동이가 앨범을 언제 냈는지, 홍길동이가 앨범을 냈는데 앨범 퀄이 얼마나 구린지, 뭐 얼마나 차트 조작을 했는지, 뭐 차트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몰아가고 싶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또 노래를 들어보고, 노래가 되게 구리네 그러면서 또 혹평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티팬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 팬이 하는 짓을 그대로 다 하는 거야. 그 뭐냐고. 근데 팬이 하는 짓을 다 해놓고서는 싫어한다고 혹평을 하는 것 뿐인 거지. 근데 팬들은 노래 너무 좋다, 뭐 잘생겼어, 멋있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좋아하는 쪽으로 그 애정을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싫어하는 게 결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굳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뭐 직장에서 정말 싫은 사람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뭐 학교에서 싫은 사람이 생겼어. 그랬을 때도 그 사람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다 꼴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정말 밥 처먹는 것도 싫어, 뭐 하는 것도 싫어, 일하는 꼬라지도 뭐 효율이 없게 일을 해. 그러면서 계속 사사건건 그 사람을 관찰을 하고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험담을 다른 사람한테 하잖아요. 그게 진짜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람을 싫어하는 게 생각보다 그 에너지와 열정이 많이 드는 건데, 저는 옛날에 제가 20대 때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은, 나는 이제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요로웠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돈에 찌들리고, 항상 그 환경에 그 제한이 있고, 항상 하고 싶은 걸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렇다 보니까 항상 세상에 불만이 많은 거야. 세상에 불만이 많고 항상 무슨 일이 생겨도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처음에 네일을 시작을 했을 때는 네일 아트라는 일이 그렇게 처음부터 막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막 박봉에 시달리고 막 그러잖아, 초보 때. 뭐 지금은 최저시급이 있고 뭐 그렇지만 라떼만 해도 뭐 시급 1,000원도 못 받고 일을 하고 그러던 시절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힘들지. 그런데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실력은 빨리빨리 늘지 않지. 거기다가 나는 선생님도 그렇게 빨리 만나질 못했었어. 그래갖고 거의 뭐 독학으로 지내고 그랬던 시절도 많았어. 그런데다가 해외에 나갔더니 해외에서도 뭔가 내 맘대로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혼자서 맨땅에 헤딩하고 개고생하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몸의 여유가 없으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는 거야.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항상 굉장히 나를 세웠었고, 아니면 되게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이제 네일 아트를 함으로써 밥벌이를 하게 된 시점, 그러니까 내가 혼자 먹고 살만해진 시점, 그 시점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여유가 좀 생긴 거잖아요.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샵을 차렸다든가 뭐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 사람분의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하게 됐을 때는 내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빠. 그러니까 먹고 사느라고 바빠갖고 누구를 싫어할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10대 때는 정말 날 서고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항상 비관적이고 그랬었는데, 제가 가게를 차린 게 30대거든요. 아니다, 28 그때쯤에 내가 차렸는데, 28에 차렸구나. 내가 28살에 가게를 차렸는데, 28살에 가게를 차리고 나서 3년 동안은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은 좀 살만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요즘 좀 살만한데, 요즘이,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여유가 있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라밸도 좋고, 그리고 뭐 샵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샵에 오시는 고객님들 다 저를 좋아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도 즐겁게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놀러 다니는 것도 열심히 놀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과 마음이 지금 제일 건강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부족함을 딱히 겪지 않는 시기인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쪼들리진 않는다는 거죠. 예, 쪼들리지는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별로 미워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화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빡치는 상황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는 있기는 해요. 그런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막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증오하거나 그럴 정도로 그 사람이 싫어지거나 아니면 이 모든 그 환경을 비관하거나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거나 남을 공격하거나 그런 거는 뭔가 이렇게 결핍이 됐을 때 그런 공격적인 성향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하는 이유가 왜 또 그러냐면은, 제가 유튜브에 댓글이 많이 달리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부터냐면은 즐기로운 네일 라이프라는 컨텐츠를 만들 때부터였어요. 그전에는 그냥 뭐 폴리젤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네일 튜토리얼을 올리다 보니까 그냥 보고서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이제 유용하게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좋아요 누르시고 가시고 그랬는데, 뭐 공감합니다 라든가 뭐 도움이 되었어요 라든가 이런 고객님들께서 저한테 댓글로 의견을 주시게 된 거는 즐기로운 네일 라이프가 거의 처음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즐기로운 네일 라이프는 네일을 오래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약간 조언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선생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서는 크게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안 좋은 예를 들었을 때 그게 내 얘기인 것 같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반박 댓글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 물론 이제 그 전에 악플이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족같이 생기셨네요 라든가, 아니면 제가 발로 해도 그거보단 잘하겠어요 라든가 뭐 요런 댓글들,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댓글을 쓰는 사람이 있나요? 이랬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댓글들은 근데 솔직히 별로 타격을 안 받아갖고 그냥 다 지워버리는데, 뭐 그거는 이제 악플이 맞지. 악플이 맞고. 근데 이제 악플이라고 말하기 애매한 게 뭐냐면은, 즐기로운 네일 라이프 콘텐츠에서 제가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나의 의견을 말을 했을 때, 제 의견은 달라요 라면서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과 정반대이신 분이거나, 아니면 일부만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이제 사정을 막 설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악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악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초보로 일을 할 때는 다른 젊은 초보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본인이 경쟁력 있는 네일리스트가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원장이 나이 많은 초보를 고용해야 될 의무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했다고 쳐. 그랬더니 뭐 동의합니다 이런 사람들 있지.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장님 입장이신 분들은 속이 시원하네요, 저도 동의해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데 실제로 뭐 취업을 몇 번을 이제 못 하셨던 분들, 취업이 잘 안 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내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 거기에다가 구구절절 이제 막 사연을 써놓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연을 써놓을 때 뭐 잘 안 돼서 걱정이에요 라든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말을 해서 상처를 주느냐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어. 근데 예전에는 저의 초창기에 그 즐기로운 네일 라이프 댓글을 아마 보신 분이라면은 아실 텐데, 그렇게 막 긴 글을 써놓으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되게 긴 글로 답변을 달아드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하는 이유가, 그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은 애초에 내가 즐기로운 네일 라이프를 만들게 된 데에는 여러분들의 동의라든가 그런 걸 구하려고 만든 콘텐츠가 아니거든요.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 싶어서 만든 콘텐츠야. 근데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면 동의를 하는 거고, 동의를 안 하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나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댓글을 쓴다고 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진 않아. 나의 생각이 바뀌진 않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뀔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런 건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이 막 길게 막 저와 정반대의 의견을 쓰시면서 너의 말은 잘못되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예전에는 화가 났는데 요즘은 또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 왜 커뮤니티 글 같은 거 보면은 무슨 의견 같은 게 있고, 반박 시 다 네 말이 맞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반박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알았어. 약간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요즘에는. 그래서 뭐 고객님들이 막 그런 식으로 날선 댓글 같은 거 달리면은 좀 상처받으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저는 제 유튜브의 모든 댓글을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승인을 하거든요. 그게 뭔 소리냐면은 제가 읽어보고 이거는 공개를 해도 되겠다 싶은 것들만 공개를 해요. 그리고 누가 봐도 개쌉소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악플이거 단순 악플이거나 그런 거 아니면 스팸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삭제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댓글을 다 읽기 때문이에요. 다 읽어봐서 다 읽어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정말 누가 들어도 개소리야 그러면은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눈갱을 당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유튜브를 제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댓글창을 대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문에 막 예쁘게 꽃을 심어놓고 사람들이 여기는 참 이쁘네, 이쁜 집이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막 앞에가 막 쓰레기장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 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댓글 정리를 하고 있고요. 댓글 정리를 할 때 그러니까 단순히 내 마음에 안 드는 댓글이라고 해서 지우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누가 봐도 악플인 거 있잖아요. 정말 정말 족같이 생기셨어요. 이런 나 이 댓글이 진짜 너무 정말 기억에 남아서 아직까지도 정말 기억에 남는데 아무튼 그런 외모에 평가가 되는 이제 그런 악플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어떤 거를 또 지웠냐면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 어떤 분이 우리 샵 카톡으로 연락을 주신 거야. 손톱 교정 상담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셨어. 유튜브를 봤대. 유튜브를 보고 손톱 교정 상담하고 싶어서 연락드려야 해서 말씀하세요. 예약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유튜브에 나온 사람은 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고 이런 되게 개인적인 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고객의 개인 정보에 관한 거. 가끔 저한테 손님들 이 손님은 무슨 시술 얼마 주고 했어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요. 가격을 이제 가격 문의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가격은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 같은데 저희 샵의 이제 SNS 같은 데를 보면은 다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샵에 가면은 무슨 시술을 하면 얼마 정도 든다라는 거는 그냥 알 수가 있어. 근데 이 손님은 얼마 들였어요? 이 손님은 뭐 한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왜 안 하냐면은 그 고객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보톡스 몇 cc에 얼마, 필러 몇 cc에 얼마, 쌍꺼풀 수술 얼마, 이런 거는 안내가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연예인 사진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이 사람 얼굴 되는데 얼마 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알려주는 데가 있냐 이거지. 이 사람은요, 눈 하고, 필러하고 하고 해서 얼마 정도 들었어요. 그렇게 견적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 연예인 사진을 들고 갔어도 본인 얼굴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견적은 실제로 가서 내 얼굴을 보여주고 상담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샵도 손톱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가격, 그러니까 시술에 관련된 가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 얼마가 들지 이런 거는 직접 와야 되고, 그리고 다른 손님에 대한 그런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안 알려드리는 게 맞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정도 들겠냐 이런 견적을 물어봤는데 내가 정확한 견적은 오셔야지 알려드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던 거지. 그랬더니 짜증이 났나 봐. 그러면서 저한테 저기요, 유튜브로는 된다고 이렇게 써놓고서는 이렇게 안 된다는 게 많아요. 차라리 그냥 못한다고 하세요. 크크 이렇게 보낸 거야. 그래서 뭐야 이 사람.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사람이랑은 소통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했나? 그렇게 썼던 것 같아 내가 카톡에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나는 일을 하러 갔어. 손님을 받았어. 손님을 하고 손님 끝나고 나서 컴퓨터 하다가 그 유튜브에 이제 댓글 관리하는 창 있잖아요.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어떤 사람 한 명이 저의 최근 영상 5개에다가 똑같은 댓글을 써놓은 거야.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정확한 워딩이 뭐였냐면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을 썼어 그 사람이.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 대한 댓글에는 존나 싸가지가 없는 샵입니다. 실력 있으면 뭐하나요? 인성이 정말 토 나와요 였나?
뭐 그런 댓글을 썼어.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 대한 댓글로는 존나 싸가지가 없는 샵입니다. 손님 대응도 뭐 개떡같이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짜증나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세 번째 댓글에도 그때도 뭐라고 썼는지 그거는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도 싸가지라는 말이 있었어. 그래서 결론은 내가 싸가지가 없는 샵이래. 그래서 싸가지가 없고 실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손님 대하는 그런 태도가 구리고 인성이 역겹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같은 유튜브 아이디가 5개나 그 댓글을 써놓은 거예요. 장난 아니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그 사람이야. 나한테 좀 전에 카톡으로 샵 가격 문의했는데 내가 뭐 이런저런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다짜고짜 이제 나한테 그러면 못한다고 하지 왜 유튜브에다가는 된다고 했냐 이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시고는 그 유튜브에다 그 댓글을 쓰러 간 것 같아. 근데 모든 댓글을 내가 검토 후에 게시한다는 사실은 모르셨겠지. 아니면 뭐 알아도 상관없던가. 내가 그걸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진짜 이제 그 댓글이 공개적으로 돼서 나를 뭐 망신을 주고 싶다든가 아니면 우리 샵에 영업방해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저는 보면서 아휴 진짜 뭐 왜 이러냐 이러면서 그냥 지웠거든요. 근데 지우고 나서 나 좀 잠깐 후회했잖아. 왜냐면은 그런 댓글은 진짜 그런 병신 같은 댓글은 누가 봐도 악플이라는 걸 알아. 누가 봐도 악플이라는 걸 아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실력이 좋으면 뭐 하나요? 막 이런 글이 써 있었잖아요. 그 말은 즉 내가 실력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본인도 인정을 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싸가지가 있는 편은 아니고, 그러면은 결론은 이거는 악플이 아니었던 거야. 악플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좋다라는 거를 인증을 해주는 글이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나더러 싸가지가 없다, 뭐 역겹다, 막 이런 워딩을 쓰셔서 저는 그때 당시에 순간적으로 악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웠던 거지. 그래서 저 그날 그거 악플 지우고 조금 후회했어요. 차라리 그냥 살려둘 걸. 모두에게 공개해갖고 이 샵이 좀 까칠하긴 하지만 실력은 정말 좋은 샵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안티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살려둘 걸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그 손님한테 다시 연락할까? 카톡으로? 고객님 내일 샵인데요, 유튜브에 댓글 남기셨죠. 제가 실수로 악플이라고 판단해갖고 삭제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악플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할까 하다가 이제 그거는 진짜 그 손님 약 올리는 것 같아갖고 내가 안 하기는 했는데, 암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화가 나니까 악플을 쓰고 화가 나니까 반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일단은 나는 뭐 어떤 사람이 한 채널로 의견을 냈어. 근데 거기에 본인의 익명성에 기대서 너의 의견은 틀렸어! 라고 이제 그거를 다 부정을 하는 건 굉장히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을 해. 만약에 반대 의견이 있으면 본인도 똑같이 얼굴을 까고 반대의 의견을 반박을 하면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이상한 댓글 남기는 사람들은 보통은 자기의 아이디가 이제 막 만든 아이디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뭐 A라는 채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다? 그럼 본인은 B라는 채널을 만들어요. 그리고 동등한 자격이 돼서 그 의견에 반박을 하는 거. 예, 그게 나는 건강한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냥 삐뚤어졌어. 그래서 댓글을 막 악플을 달고 싶어. 예를 들어서 뭐 못생겼다라든가 거지 같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악플 있잖아요. 단순 악플. 그거는 감정적으로 내가 지금 뭔가가 결핍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 이걸 내가 손님한테 예를 들어줬더니 굉장히 공감을 잘 하시더라고요. 뭐에 내가 비교를 했냐면은, 우리가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급동의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고속도로를 막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가 왔다든가,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진짜 곤란했던 적이 있었냐면 2020년 10월 9일 한글날 아침 10시 반이었어. 그때 내가 남산에 올라갔거든요. 남산 올라갔는데, 남산을 올라가는 그 등산로에는 화장실이 없단 말이야. 그 아예 밑에 있던가 아니면 남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화장실이 있다고. 근데 3분의 2 정도 올라갔는데 갑자기 내 장운동이 활발해졌는지 어제 술을 마신 게 영향이 있었는지 막 신호가 온 거야. 그래갖고 정말 뭐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남 한복판이야, 아니면 명동 한복판이야, 이런 데서 갑자기 신호가 왔어. 급동의 신호가 왔어.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찾아야 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화장실, 개방 화장실이 어디 있을까? 어디 뭐 지하철역으로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 주변에 뭐 스타벅스라도 없나? 그러면서 막 그 화장실을 찾으려고 막 급해지잖아요. 마음이 막 급해지고 그러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성은 지켜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고서 싸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제 바지 내리고 지리게 되면은 이제 뭐 저기 뉴스에 나오고 저기 SNS에 박제되고 그러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예. 저는 악플도 약간 그런 감정 배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살아보니까 내가 막 돈이 없다든가 아니면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그리고 내가 막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 때 그럴 때 말이 곱게 안 나가고 매사가 뒤틀리고 시비 걸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의 그 감정이 배설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의 급동인 거지. 마음의 급동을 참으려면은 우리가 뭐 일기장에 쓴다든가 왜 우리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면은 야 그런 말은 네 일기장에 놨어 라든가 아니면 뭐 할 말은 많지만 고소당할까봐 저는 조용히 메모장을 켰습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조용히 그거를 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똥이 마려우면 급똥이 마려우면 화장실을 찾아가서 화장실에서 싸면 되는데 그냥 바지를 내려버린다? 이게 그건 거지.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악플 쓰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약간 심리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 아무 데서나 똥을 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똥 싸는 거를 즐기면은 조금 곤란하지만 나는 거의 대부분의 악플러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급하게 바지를 내리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좀 안쓰럽더라고요. 얼마나 급했으면 화장실을 찾을 여유조차 없어서 오죽하면 저렇게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저렇게 입으로 손가락으로 똥을 싸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안쓰러우니까 그런 단순 악플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지우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내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집 앞에 누군가가 똥을 싸놓고 간 거야. 그러면은 누가 똥 싸는 거 가지고서는 뭐야 누가 똥 쌌어 뭐 국가수에 의뢰해 그래갖고 뭐 그렇게 하나요? 그냥 어쩌다 한번 그런 일 생긴 건데 그럼 아씨 누가 남의 집 앞에서 똥을 싸놓고 갔어 그러면서 그냥 내가 치우겠지. 내가 싼 똥 아니니까 안 치울 거야. 해봤자 뭐해. 내 집만 더러워지는 거잖아. 우리 집 현관문만 더러워지고 그 똥 볼 때마다 기분 나빠지고 그건 내가 기분 나빠지는 거잖아. 왜냐면 우리 집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맨날 누군가가 우리 집에서 똥을 싸고 가. 그거는 또 얘기가 다르지.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집 밖에 나와봤더니 누가 똥을 싸놓고 갔어. 근데 뭐 급한 똥이었던 것 같아요. 설사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뭐 술 먹고 토하고 갔어. 그러면은 에이씨 그러면서 내가 그냥 하루는 치울 수 있는데 매일매일 누군가가 찾아와서 똥을 싸고 놓고 간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그거는 급똥이 아니잖아. 그거는 의도를 한 거고 정말 악질인 거잖아요. 남의 집 앞에서 똥을 싸고 간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어쩌다 한번 어쩔 수 없이도 아니고 매일매일 와서 오늘도 이 집에 가서 똥 싸고 가야지? 약간 이런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악의가 다분하기 때문에 법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 남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단순 악플은 이제 마음의 급동이 있어서 마음의 급동이 마려운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못 해갖고 감정 조절을 못하고 배설을 해버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 주기적으로 악플을 달거나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용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 채널에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다행인데 근데 이제 아까 얘기 돌아와서 그거 있잖아. 내가 뭔가 올리기만 하면은 구독해놓고 알람 설정해놓고 와갖고 싫어요부터 박는 사람 있다고. 그런 사람은 이제 몇몇 있기는 하더라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누군지 내가 아는 사람인지 뭐 이런 게 궁금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궁금해. 약간 그 사람들은 실망할 수도 있어. 자기가 누군지 엄청 신경 쓰여라 하면서 내가 영상을 올리기만을 기다렸다가 득달같이 와갖고 본인의 그 데이터와 이 손가락을 이용하고 본인의 그 핸드폰 배터리를 이용을 해갖고 전력을 이용해서 싫어요를 누른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하하하 이거 가지고 조아라가 엄청 실망하고 상처받겠지? 뭐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좀 실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별로 이제 타격도 별로 없고 상처도 받지 않아. 그냥 오죽하면 그럴까. 오죽 할 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삶의 낙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의 유튜브에 싫어요를 누르는 게, 나 같으면은 그럴 시간에 자기가 이제 컨텐츠를 하나 만들든가 할 텐데 그런 거까지 할 여력은 안 되고 그냥 남이 만든 컨텐츠에 싫어요를 누르는 게 그게 삶의 낙이라면은 그거를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살겠으면은 그냥 그렇게 하고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남의 집 앞에 어쩌다가 정말 급동이 너무 마려운데 화장실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니면은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막 토하려고 막 올라와. 미치겠어. 그랬을 때 어쩌다가 남의 집에다가 실수를 해버리거나 그런 거는 어쩌다 한 번은 괜찮지만 이제 그거를 주기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뭐 그러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쪽에 시간을 쓰는 게 훨씬 재밌고 짜릿하거든요. 예, 그렇긴 한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또 되지는 않아. 왜냐면 나도 누군가를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 세상이 다 막 삐뚤어져 보이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오늘부터 누굴 싫어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안 싫어지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삶이 좀 나아져야지만 개선이 될 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상한 글 쓰는 사람들한테 야, 밖에 나가서 바깥 공기 좀 쐬고 그래,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우울증 비슷한 게 걸렸을 때 저 우울증 약을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약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저는 다이빙을 하면서 제가 성격이 많이 좀 밝아지고 그렇게 변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모든 분들한테 다이빙을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뭔가 활동적인 일,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했더니 나한테도 너그러워지고 남들한테도 너그러워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 얘기는 뭐 컨텐츠를 각 잡아서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왜냐면 내가 그렇게 막 악플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렇게 싫어하는 거에 대한 발언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이제 내가 우리 고객님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 우리 고객님들이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으실 때가 있잖아. 오래 본 고객님 보면 그 고객님들도 감정 기복이 있다 보니까 힘드시거나 그럴 때 감정이 또 그렇게 되거나 그럴 때도 있어. 그럴 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저는 마음의 급동이 마려웠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손님들이 깨르르 웃으면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하면서 웃으시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또 이해가 간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저에게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항상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뭐 싫어요를 누른다든가 뭐 그런 날선 댓글을 쓴다든가 그런 분들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뭐 그걸로 본인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거 아니면 못 살겠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해갖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조금 뭐라 그래야 돼,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중독이 되고 그게 이제 해소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밝은 쪽으로 전환이 되지는 않고 이제 점점점 수위가 높은 쪽으로, 안 좋아지는 쪽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장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그만한 게 없죠. 그리고 뭐 싫어요를 누르거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속이 풀린다면은 얼마든지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은 해요. 다만 상대방이 참아줄 수 있는 선은 지켜야겠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어쩌다가 한번 똥 싸는 건 상관없지만 맨날 집에 가서 주기적으로 똥을 싼다, 남의 집 앞에서, 그거는 안 된다는 거.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똥 얘기만 한 것 같아갖고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영상을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뭐 악플 그리고 싫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셨던 분이 계셨다면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 얘기 다 할 때쯤에는 이거를 다 청소를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한참 멀었네. 시간이 없어서 이제는 빨리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